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핵실험 후 82일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제재안에 비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회의.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있었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면에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됐던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는 것과 핵과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 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 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을 골자로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으로 당장 북한의 석탄 수출이 8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돼 제재 대상이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모두 81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북핵 6자 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친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 전체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29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약 10만 명의 재미 한인들이 북한의 친지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인 이산 가족들의 평균 나이는 80살이고 90살이 넘는 사람들도 많다며 헤어진 친지와 마지막 상봉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2001년 당시 10만 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찰스 랭글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며 은퇴하기 전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봐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교통장관에 대만계 여성 정치인인 일레인 차오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바마 케어 반대론자인 톰 프라이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29일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은 트럼프 인수위원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차오를 만나 노동과 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오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으며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프라이스 의원은 대표적인 오바마 케어 비판론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사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폐지가 강력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2009년 이후 매년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만한 포괄적인 대체 법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끈 이력도 있습니다. 그는 보험료가 내리지 않고 오르기만 했고 다수 미국인은 의료보장 혜택을 상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계인 니키 헤일리가
유엔 대사에 지명되는 등 아시안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체류 추방에 맞서기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발급 신분증 관련 자료를 전량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로널드 카스토리나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뉴욕시가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단속에 맞서기 위해 ID NYC 관련 자료를 전량 폐기할 경우 용의자 추적 등 범죄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ID NYC 관련 정보를 전량 폐기한다는 시정부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적 범죄자들이 ID NYC를 신분증으로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수월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가 ID NYC를 악용해 공공 건물에 침입했을 때 ID NYC 신청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이 용의자에 대한 추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정부의 자료 폐기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가짜 신분증을 범죄에 이용했던 점을 예로 들며 ID NYC 자료 폐기는 뉴욕시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체류자 추방 단속에 비협조할 것을 공언하고 추방 단속 수사에 이용될 수 있는 ID NYC 신청자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오승재 원장이 임명 한 달 만에 대통령 순방 행사를 기획하며 함께 근무했던 송성각 전 컨텐츠 진흥 원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일감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승재 원장은 차은택 씨의 입김으로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29일 윤소화 정의당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맞춰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이라는 행사를 기획했고 디자인 랩 어소시에이츠와 12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디자인 랩 어소시에이츠는 또 5천만 원 상당의 영상 제작을 머큐리 포스트에 맡겼습니다. 머큐리 포스트는 송성각 전 컨텐츠 원장이 2014년 말까지 8년 동안 대표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오승재 원장과 송성각 전 컨텐츠 원장은 함께 제1기획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등기상 이 회사의 주소는 차은택 감독 소유 회사인 엔박스 에디트와 주소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문체부와 청와대에서 준비 회의를 하면서 디자인 랩이 경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추천이 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8일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전시물을 둘러봤습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이 순방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급하게 기획재정부에 예비비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로부터 해외 문화홍보원 산하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동수 씨를 추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악성 테넌트에 대한 퇴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3층 테넌트 2가구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10만 8천 달러의 렌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뉴욕 한인회 건물 테넌트에 대한 첫 퇴거 소송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관련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넌트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이후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3층 테넌트 가운데 2가구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인종인 이들 세입자 2명은 약 6천 스퀘어피트를 사용하면서도 지난 5년 동안 약 10만 8천 달러의 렌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7년 정유년 설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내년 2월 4일 플러싱에서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 합동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29일 한인 커뮤니티 측 진행을 맡은 퀸즈 한인회에 따르면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이번 설 퍼레이드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됐습니다. 60여 개 한인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고 꽃차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이날 퍼레이드의 행진은 오전 11시 유니언 스트리트에서 출발해 샌퍼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리트 노던 블루바드까지 1시간가량 이어집니다. 행진을 마친 낮 12시부터는 플러싱 금강산 식당, 산수갑산 식당에서 떡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오후 1시부터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K-팝 댄스 컨테스트와 국악 공연 등 우리 설 대잔치가 마련됩니다. 이날 퍼레이드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은 배너를 갖고 오전 10시까지 백구 경찰서 앞으로 모이면 됩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이날 퍼레이드와 우리 설 대잔치 개최를 위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실질 국내 총소득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 분기에 비해 3.2% 상승했다고 29일 수정 발표했습니다. GDP 3.2% 상승은 2014년 3분기에 5.0% 성장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인 2.9%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빠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 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8%, 2분기는 1.4%로 집계된 바 있어 최근 경제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이유는 지난 여름 개인 소비 지출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3분기에 잠정치였던 2.1%보다 훨씬 높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견고한 노동시장과 민간 부문 재고 투자 증가 등도 큰 폭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 자료에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여력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반사 커버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적발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교통 위반 티켓이 번호판 해독 불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신호 위반 84,935건, 과속 59,917건이 반사 커버로 교통 위반 기록에서 거부 처리됐습니다. 또 신호 위반 티켓 36,353장과 과속 티켓 14,977장은 번호판 해독 불능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반사 커버가 카메라에 촬영될 때 작동하는 플래시 빛을 반사시켜 사진에는 번호판이 하얀 상태로 찍히게 만들어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주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티켓 발부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월마트 매장 등에서 최저 $5에 구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반사 커버를 번호판에 씌울 경우 감시 카메라는 플래시가 터지면서 이 커버를 통해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번호판을 촬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이 같은 번호판 반사 커버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시에서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교통법 위반을 집중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이 번호판 반사 커버를 사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독도 교육과 홍보를 위한 독도 전시관이 LA에 들어섰습니다. LA 한인회와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오늘 미주 지역 한인 위상 증진과 독도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LA 한인회관의 독도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독도 홍보 전시관이 미주 지역에 개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전시관에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문헌 자료와 지도, 영상 등이 마련됐으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독도 홍보 전시관은 LA 한인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북가주 엔티옥시에서 추수감사절 무료 급식을 먹은 3명의 노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인 지난 24일 골든힐스 교회에서 제공한 무료 급식을 먹은 노인 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외에도 급식을 먹은 후 구토나 설사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들의 사례가 수차례 더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무료 급식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에는 마치 거인처럼 유난히 큰 손이나 다리를 가진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선천성 희귀병 때문인데 악마의 자식이라거나 전염병 환자라며 냉대를 받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는 인도 소년 칼림. 그런데 두 손이 이상합니다. 손가락은 물론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거대합니다. 어른 손이 마치 아기 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양손 모두 길이가 33cm를 넘고 무게는 2kg에 달합니다. मैं कुछ हद तक जोड़ सकता हूं कि ये एक्रोमेगाली से मिलता जुलता एक बीमारी है जो थायराइड से रिलेटेड होती है. 손이 너무 크다 보니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도전입니다.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도 여간 버겁지가 않습니다. 손 때문에 악마의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아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नहीं स्कूल नहीं जाते ऐसे ये मास्टर सब बोलता है ना सब बच्चा ना डर जाकर देख के तुमको. 설상가상으로 해가 갈수록 손은 더 커지는 상황. 칼림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도의 한 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So these are all made up of no fat tissue. So it is this part of it which you are trying to remove in the first time. So that overall the bulk goes down, the weight goes down. 수술 이후 손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는 자라지 않게 됐습니다. 이젠 손가락으로 숟가락이나 물컵도 집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놀림이 사라지면서 칼림은 이제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인도 델리에 사는 3살 꼬마 악샤지. 거울을 보며 혼자 노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지만 한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만 보면 거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मैं अभी सुपरमैन हूँ मैं ऐसे लेटा हूँ सुपरमैन.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조그만 무리에도 다리 혈관이 팽창하면서 통증이 시작돼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और जो लेफ्ट साइड है जो नॉर्मल साइड है वो कमजोर होता जा रहा है. ज़्यादा देर चल भी नहीं पाता है, थकान हो जाती है जल्दी से.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बट सबका ये रहता है मोस्टली का कि अरे ये क्या चीज़ है, इससे दूर रहना चाहिए या बात नहीं करें, कुछ ऐसा तो नहीं है हमारे को लग जाएगा, बच्चे को लग जाएगा. 이대로 두면 걷는 것은 물론 제대로 앉을 수도 없게 되지만 병원에서도 뚜렷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9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한 사우스 브롱스나 스태튼 아일랜드 등지의 시티바이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내년까지 12,000대의 시티바이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트럼프 당선 이후 바뀌는 이민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민권센터가 주최하고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민자 권리설명회는 12월 6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커뮤니티에 증폭되고 있는 이민 관련 우려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쯤 한인 경찰관이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에게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소속 모터사이클 오피서 49살 라비 전 경관을 보고 도망치다 돌아서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로 전 경관을 폭행했습니다. 용의자는 전 경관의 지원 요청을 받은 동료 경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 4월 부산발 광행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 FBI에 체포됐던 한국인 치과의사 40세 권모 씨에게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씨는 전날 그의 70세 노모와 함께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중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가택연금 기간을 인정받아 연방교도소에서 28개월 9일만 복역하면 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약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